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생활과 관련한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점을 여러 갈래로 새로운 의혹들도 막 파헤쳤는데 진보 성향 언론들이 어제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마쳤지만은 오늘부터 갑자기 이 기사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내용들이 쭉 쏟아졌는데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여당 대표실에서 장관실의 통역병 청탁을 이용했다.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자, 추미애 당 대표실에서 여당 대표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6월달이면 여당입니다. 5월달에 2017년 5월달에 정권이 바뀌고 6월달에 야당에서 여당이 됐죠. 추미애 장관 당시 여당 대표, 민주당 대표의 그 대표실에서 이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좌관이 군 휴가 미복귀 문제에 보좌관이 군부대 전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통역병 청탁을 아예 대표실 차원에서 여당 대표실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탁은 당 대표실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 출신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절차를 대표실에서 문의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 출신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장관들이 임명이 되면은 정권에서 장관들을 임명을 하면은 보좌관이 정책 보좌관이 2명이 별정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여당에서 일을 했던 당료들 중에서 당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 장관 쪽에 보내는 거죠. 장관 쪽에 보내면은 이 장관의 정무적인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가끔 이 당과 장관 간의 연락 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어떤 당에서 요구하는 청탁 같은 것을 장관실에 보고하는, 장관실에서 서로 논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영무 장관이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 본인이 확인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 청탁은 민주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에서 통역병으로 평창올림픽 통역병 보내달라 이런 청탁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그때 당시에 전혀 몰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 출신 정책보좌관, 제가 말씀드린 당 출신 정책보좌관은 장관에게 통역병에서는 탈락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군 출신 장관실 관계자가 나옵니다. 군 출신 장관실 관계자는 이 민주당 출신 정책보좌관이 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실무자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봤고 그 실무자가 장관실의 군 출신 관계자에게 다시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창 통역병 선발 청탁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일보 3면 5면을 붙여서 보시면 됩니다. 송영무는 전혀 몰랐다. 당 출신 정책보좌관은 장관에 탈락했다는 이 보고를 했다. 이런 것이고 군 출신, 장관실에 있던 군 출신, 당 출신이 아니고 군 출신은 이렇게 되면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통역병이 되지 않았죠. 당시에 제비뽑기를 했다. 그런 지휘관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군 출신 장관실 관계자의 말은 이겁니다. 2017년 10월에 당 출신 정책보좌관이 실무자들에게 서씨, 추미애 장관 아들이죠.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정책보좌관, 당 출신 보좌관의 부탁을 들어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통역병 선발에 전혀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자, 이것이 당시 군 출신 장관실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장관은 모르게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송영무 장관의 말대로 하면 장관은 모르게 정책보좌관 당에서 파견 놓은 정책보좌관이 당 대표실의 대표의 아들을 위해서 국방부 안에서 여러 가지 로비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결국 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쏟아지는데 조선일보 일면은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는데 아들이 처음에 훈련소에서 나오면 자대 배치를 하죠. 자대 배치를 최근에는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청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패한 청탁입니다. 추미애 아들 용산 보내라.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카투사로 보내라. 자대 배치 때도 청탁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훈련소 딱 나와서 자대 배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청탁은 또 이것도 불발했습니다. 결국 의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휴가 미복귀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은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원식 의원 쪽에 이야기한 당시 한국군 지원단장 그 대령 한 사람이 나오죠. 그 대령의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의정부에서 용산 변경 지속적 청탁이 있었다는 정언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대령은 지원단장이죠. 한국군 지원단장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부대 또는 뭐 분류하는 단계에서부터 막 청탁을 했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을 제가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 여러 가지 의혹들, 군생활 의혹들을 총정리했습니다. 자대 보직 청탁, 줄휴가, 병가 연장, 추 아들의 화려한 엄마 찬스, 추미애 장관, 당시 여당 대표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에 가서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시도를 했다. 근데 대부분 안 된 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 통역병도 그렇고 뭐 자대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된 게 많습니다. 뭐 병가 연장 이런 건 다 이루어졌죠. 추미애 아들의 황제 군생활 의혹해서 의정부에서 용산 청출 청탁, 올림픽 통역병 청탁, 역대급 최장기 휴가 58일 중 병가 19일은 기록도 없다. 병가 끝난 뒤 4일 휴가 연장은 또 어떻게 했느냐. 기록도 없다. 이것은 동아일보에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군이 5년 동안 복원해야 할 의료 기록이 추미애 아들 휴가 낸 2017년 자료만 없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추미애 아들이 휴가 낸 2017년 자료만 의료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20일 이상 연속 청원 휴가 낸 카투사가 2017년에는 추미애 아들을 포함해서 2명인데 그때는 군이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녁 때 다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2018년, 2019년 3명의 자료는 남아있다. 왜 이것만 자료가 폐기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는 33일인데 추미애 아들은 25일이나 더 많은 58일을 썼다. 자, 이런 보도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보 언론을 보시면 조금 논조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다른 데서는 조선중앙동아에서는 그 사계면 막 털고 또 사설까지 막 썼는데 한겨레 신문은 뭐 사설은 있었지만 6면에 아주 작게 이 기사를 찍었습니다. 6면에도 그것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그 아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엔 추미애 아들 용산 배치 청탁 의혹 이렇게 아주 작게 이 일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싣습니다. 당시 장교는 의정부에서 옮겨달라고 했다. 근데 추미애 장관 쪽은 수사보고 앞으로도 이 동부지검에 대해서 수사보고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났는데 같은 진보 성향 언론 경향신문은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념의 문제로 다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봤습니다. 자, 추미애 아들 엄마 찬스.
이것을 제2의 조국 사태로 키우는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이죠. 자, 이 추미애 아들의 여러 가지 엄마 찬스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제2의 조국 사태로 몰아간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아간다. 이것이 경향신문의 논조입니다. 자, 여러 가지 팩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불공정 앞세워 여론전을 벌인다. 국민의 야당이 특임 검사 임명 요구를 하고 사퇴 결단하는 총공세를 벌인다.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어서 검찰개혁 이슈 대응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보고를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수사팀 구성 주장은 일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수사팀은 일축을 하고 아들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은 보고 안 받겠다. 그랬는데 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보고를 하는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제2의 조국 사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시즌2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조국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에 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들, 또 부인 정경심 이렇게 막 가족으로 번져갔죠. 지금 추미애 장관도 거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문제로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데 딸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딸 문제. 이것은 TV조선에서 어제 단독 보도한 건데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추미애 지시로 외교부에 딸의 프랑스 비자 청탁을 했다. 이렇게 보좌관이 스스로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TV조선 기사입니다. 프랑스에 유학하는데 비자 문제로 그 대사관에 본인이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을 했다는 정언을 TV조선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들 군 휴가 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일에 공무를 담당하는 보좌관을 동원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보좌관의 육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육성 인터뷰에 보면은 당시 보좌관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입학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공적 라인에서 딸의 유학 문제로 프랑스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부군 남편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군은 서성한 변호사인데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단독 보도, 인터넷판 단독 보도를 보시면은 장애인 부친 지분 1%, 추 아들 차량 99대 1 미스터리 이런 기사가 인터넷판에 나왔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어떤 그 혜택을 받죠. 혜택을 받는데 그것을 노렸는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차량을 샀는데 지분을 99대 1로 쪼갰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까지 첨부를 해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한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재테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쪽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이 기사를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 시즌2 가족, 남편 다 지금 들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쏠리는 지금부터 쏠리기 시작한 관심은 과연 추미애 장관이 버틸까? 자진 사퇴할까? 아니면 청와대가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사퇴를 시킬까? 이 문제인데 일단 추미애 장관은 버티기 들어가나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신문의 육면 기사입니다. 추 장관 버티기 들어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 의혹 수사 상황은 보고 안 받을 것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다가 지금 좀 침묵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티게 들어가느냐, 사퇴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실체 규명 촉구하면서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 진술 누락 의혹 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동부지검에 이 보좌관이 군부대와 통화했다는 그 진술을 누락시켰던 그 검사들이 영전돼서 딴 데 갔는데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저지 세력 공세로 폄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그래서 이 무관여 원칙 언급도 권한 없어 무의미하다. 관여하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의미하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안 받으니까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수군권의 혼술의 판단은 그럴 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병역 문제는 특히 뭐 병역을 군대를 안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혜 의혹, 병생활, 군생활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뭐 집값 파동, 그 전에 조국의 뭐 민낯, 아들, 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특히 젊은 층 지지율이 20대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이 병생활 문제, 병역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또 과거 여당 대표를 했던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면은 문재인 정권 그렇지 않아도 임기 후반기로 가고 있어서 레임덕을 걱정해야 되는 임기 말 권력 누수를 걱정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아마 적당한 명분을 보거나 자진 사퇴 형식을 통해서 낙마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선일보 이면을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당히 아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기사죠. 흑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어서 감옥 갔다. 이 조선일보 흑수저, 그러니까 아무 부모 찬스도 쓸 수 없는 배경이 없는 병사들은 휴가 갔다가 복귀가 조금만 늦어도 뭐 감옥 갔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2030 세대들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분노하고 있다. 어떤 네티즌은 미복귀해도 장관 아들은 전역되고 일반인 아들은 감방 간다. 통화로 휴가 연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월권이다. 그러면서 국무이탈로 엄벌됐던 병사들 사례를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17분간 부대 이탈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6개월, 2심에서는 무죄 받았다. 40시간 부대 이탈을 했는데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 이런 기사다. 그러니까 이 흑수저 일반 병사들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례를 비교를 하는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은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39%로 최저로 떨어졌었죠. 그때도 젊은이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 기사는 제가 몇 가지만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정강훈 목사 보석이 취소돼서 재수감됐고 이낙연 당대표 취임 후에 첫 국회 연설했고 국회에서 세 번째 확진자 기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또 폐쇄가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토로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마치 재정이 넉넉한 것처럼 빚을 내서 막 했는데 너무 바닥이 나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9월 8일 조간 딱풀이었습니다.